아내하고 또 아들 둘하고 다투더라고요. 아들들은 시험 기간에 게임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내가요. 당연히 시험 기간에 게임을 못 하는 거지. 그게 했어요. 아들들이 되게 억울한 얼굴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교육법 저자 김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거실교육법 중에 핵심, 제가 또 책을 읽어보고 그 인스타그램이나 영상 같은 것들 봤을 때 계약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또 방법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사진을 봐도 그렇고 뭐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계약서가 뭐 3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계약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교육법을 하려면요. 거실에 다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거실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근데 애들의 하는 걸 보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거실에 저희가 계약서를 쓴 이유가요. 제가 집에 있으면 항상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다투는 게 맨날 똑같은 일이에요. 숙제했냐, 준비물 챙겼냐, 영어 단어를 외웠냐,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죠? 그게 이사 왔으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 그럼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써요. 이거는 문제다. 네. 일례를 들면요. 아빠 큰 소리 치는 거 문제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게 써요. 약간 법안을 발의하는 거. 그렇죠. 법안을 발의하죠. 네. 자기가 법안을 발의하죠. 그러면 페널티 써요. 그럼 페널티 아들들은 뭘 좋아합니까? 지금 게임하니까 아빠 큰 소리 치면 게임 4시간 시켜줘. 그럼 써 있어요. 네. 아빠 큰 소리 치지 않기.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김석 옆에 제가 가 사인하고죠. 그래서요,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부모 입장에서 타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 입장에서 타당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킬 사람이 자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계약서는요, 일방적으로 자녀들만 계약서 쓰면 안 돼요. 고쳐야 될 게 자녀만 있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도 있죠.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도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면 아들들이 원하는 거는 보상인데 자녀들한테, 아들, 딸한테 보상을 뭘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들이 원하는 거. 그렇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한테 물어봤죠. 보상으로 뭘 줄까 했더니 아빠, 우리는 게임 시간. 다른 거 돈? 아니, 우린 게임 시간. 그래서 우리는 보상으로 게임 시간을 원해서 게임 시간을 줍니다. 게임 시간이 통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게임을 시간을 통제 못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계속 넘어버리고 게임이 자기의 일상이 돼버리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면요. 애들의 게임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나라 2019년 청소년 게임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하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평균 8.8시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또 중간에 이런 얘기가 들어야 되는데요. 일본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청소년 애들을 게임을 1시간 못 하겠어요. 강제로. 그러면 공부를 몇 분 더 하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럼 남자아이는 몇 분 더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요. 1.8분 더 했어요. 1.8분. 네,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여자아이는 좀 했겠죠? 여학생은 몇 분 했을까요? 한 5분? 2.7분. 무슨 얘기냐면요.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어차피 할 거 우리의 무기로 쓰자.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게임 시간을 우리의 무기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얼마나 시켜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주에 8.8시간을 써요. 그래서 일단 8.8시간이니까 일단 7시간은 주고 시작하자.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일주일에 7시간이면 어떻게 원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원하겠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원하겠어요? 약간 자기가 원할 때 또 쪼개서? 그렇죠. 쪼개서. 나 매일 1시간 하겠다. 근데요. 게임은요. 매일 시켜주면 안 돼요. 매일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할 일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라는 건 대충대충 끝내고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게임 해보셨죠? 게임을 해보면요. 1시간은 후딱 지나가요. 끊기 어렵죠. 그냥 하고 있는데 1시간 다 지나갔어요. 엄마들은 힘들죠. 그만하라고. 그럼 아들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막판. 마지막 판이라고. 마지막 판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엄마가 화나면 코드 뽑아버리고 그럼 아들들하고 완전 사이 틀어지죠. 저희 집은요. 금요일날 1시간, 토요일날 2시간 반, 일요일날 2시간 반 해요. 2시간, 주말에 2시간 반, 3시간을 시켜줘야 해요. 애들이 오늘 좀 게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시간을 일단 주고 시작하고 그거를 주말에 좀 몰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꼭 가끔 해요. 인스타 분들이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하냐, 시험 기간에. 그래서 아내하고 또 아들 둘하고 다투더라고요. 아들들은 시험 기간에 게임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내가요, 당연히 시험 기간에 게임을 못 하는 거지 그겠어요. 아들들이 되게 억울한 얼굴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저희는 시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3주 전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3주 동안 못한 게임 시간을 다 적어놔라.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7시간 추가된 시간이 있으니까 8시간 정도 돼요. 그럼 3, 8, 24, 24시간이잖아요. 다 적어놔라. 그럼 시험 끝나면 다 시켜주겠다. 그러면요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시험 끝나면 주말에 거의 끝나거든요. 금요일날 보면 금토일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30시간도 넘어요. 다 하라고 하면 돼요. 애들이 하루 종일 했다고 몸에 이상이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애들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 대신 정확하게 해주죠. 저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다 해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시험 기간에는 게임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건 사실 아이들의 권리와 아이들의 이익을 존중하고 최대한 서로가 어떤 합의를 세워서 그냥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일단 규칙을 정한다. 계약서를 계속 쓰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알아야 될 게요, 보상이 일상이 되면 행복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를 예를 들면요, 저는 주중에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집에 와서는 TV도 볼 수 있고 거실에서 애들과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는 골프도 치고 아내와 영화도 보고. 근데 작가님, 그러면 제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골프 치고 영화 보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TV 보는 게 제가 보상입니까? 저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일상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을 정확히 알고 그걸 하고 나서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일상을 하는 거죠. 애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학교를 갔다 와야 돼, 학원을 갔다 와야 되는 걸 알아요. 그게 일상이죠. 그리고 주말에도 당연히 자기가 권리를 누려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일상인 거예요. 애들이 주말에도 자기가 게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내가 주말에 영화 보는 것처럼 애들도 주말에 게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써서 습관이 잡히면요 보상이 일상이 돼버려요. 보상이 일상이 되면요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럼 이제 또 말씀 들으면서 이 계약서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쓰면서 사실은 저는 뭐가 된다고 생각했냐면 글쓰기 교육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어휘를 학습하는 것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일단 경제 교육도 되고 사실은 일종의 사회에서 우리가 나가서 필요한 그런 교육들 자체도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계약서를 좀 이제 통해서 교육적인 어떤 가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쓰는 좀 뭐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을 간단하게 좀 팁을 주시면 부모님들이 또 바로 좀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계약서 쓰는 순서는요 일단 A4 용지에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점을 써요. 그 다음에 뭐 보상과 벌칙을 쓰죠. 그 다음에 다 읽어봐요. 아내와 저와 아들 둘이 읽어봐요. 그리고 수정할 걸 수정을 해요. 수정할 걸 수정하고 나서 여기 이름을 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인을 해요. 4명이 다 사인해야 완성이 된 거예요. 사인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거실에 붙여요.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공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실에 붙여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부모들은요 그럼 계약서 쓰면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렇지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작심 3일이 어때서? 3일 동안 지키지 못하면 어때?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서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쓸 때 아내와 함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요 시작은 반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 이게 지키진 않았지만 하나 두 개 지키다 보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애들이요 거의 다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을 뭔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약서를 또 막연하게 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면 그게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조금 부모님의 현명함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뭐 더 작은 거에도 칭찬해주고 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쭉 나눴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자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 자녀가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또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서로가 합의하느냐 이런 맥락의 얘기였다면 또 부모님도 어찌됐건 어른이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또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 외에 부모로서의 진짜 좀 중요한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쉽게 말하면요, 좀 연습을 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기말고사를 치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아빠 시험 끝났다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하니까. 네.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점 맞았어? 어려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안 물어봐요. 아들이 오면 몇 점 맞았어?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엄마들은. 근데 그러면요, 아들들이 내 성적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 동안에 시험 공부를 하는 애쓴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전화가 오면 연습해서 말해줘요. 애썼어. 이제 끝났으니까 게임해. 이렇게 말해줘요. 네. 궁금한 건 성적인데. 네. 근데 그건 나중에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엄마는요, 아들이 오면 엄마도 애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썼다고 하면요, 자녀가요, 그동안에 노력한 걸 엄마가 아빠가 알아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는 알아줘야 돼요. 성적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의 친구들은요, 다 뭐를 물어보냐면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그거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알아줘야 돼요. 성적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번에 얼마나 노력하는가 알아줘야 돼요. 너 알아주면 그 알아주는 게요, 아이들한테는 보람이 돼요. 보람이 되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면요, 다음번에 그거를 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현이 수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나눗셈 실수를 한 거예요. 저도 전화로 들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근데 순간 그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실수가요, 그동안에 아들이 수학을 공부한 그 노력을 감출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실수만 얘기하면 그 실수는 1, 2주 후에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그 아들이 실수한 건 오늘은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게 하는 조언이나 그런 거는 추후에 애가 나중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또 들으면서 이제 뭐 아드님, 큰아드님이 영재고에 갔던 것도 있고 또 이런 뭔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빠가 그래도 의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은 혹시 뭐 주변에 없으셨나요? 그런 반응도 있었긴 했죠. 아빠가 의사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옛날 같은 그런 불량 아빠였으면요, 아들들이 그렇게 거실에 머물면서 즐겁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서. 옆에서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원해 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요, 엄마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아들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되게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아들들하고 친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아들들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육은 고된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쭉 다양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 혹은 아빠나 엄마가 되게 뭔가 뭐 학력이 뛰어나야 되거나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얘기가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정말로 꾸준한 노력, 부모들의 노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영재고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뭐 영재고를 보내기 위해서 이걸 목적에 두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이가 원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본질은 결국 관계인 거고, 아이들을 조금 더 존중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끌어갔느냐, 방향을 보여줬느냐가 오늘 말씀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의 잠재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작가님처럼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루하루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께 뭔가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거실교육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저는요, 집에 오면 거실에 머뭅니다. 이걸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휴게실처럼요, 아들들은 게임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저와 아내도 거실에서 책을 읽고 게임한 아들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중학교 3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아들들이 있지만 이 또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아내와 수아현은 그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시기를 그래도 조금 즐겁게, 조금 쉽게 지내는 방법이 거실교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거실에 가족이 모이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빠의 교육법 저자 김석 작가님 모시고 정말 신선하고 또 가장 본질에 충실한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또 도움 되신 분들은 아빠의 교육법 책 통해서도 또 자세한 내용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김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